안녕하세요. 최동훈 변호사. 이종민 변호사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번 콘텐츠는 이제 대한민국을 좀 뒤흔들었던 사건들, 네. 세간에 많이 알려졌던 이제 유명한 사건들을 주제로 네. 그걸 이제 법적인 관점에서 한번 뒤집어보는 그런 내용으로 좀 콘텐츠를 기획해봤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동 변호사 또 종 변호사다 보니까 동종 사건이라는 이름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콘텐츠를 한번 잘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이제 첫 주제인데 네. 변호사님 첫 주제로 어떤 사건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바로 20년 전, 약 20년 전 사건이죠.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인데, 이게 예전에는 피해자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이제 사건 이름을 이제 짓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피해자의 성함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먼저 양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간의 김보은 양 사건이라고 알려진 대한민국의 충격을 빠뜨렸던 그 사건에 대해서 오늘 좀 다뤄볼까 합니다. 네. 네. 김보은 양 사건은 아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아실 테지만 그렇죠. 그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네.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 워낙 유명한 사건이라 진짜 아시는 분들도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바로 수년간 의붓 아버지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해온 한 여성이 이제 자신의 남자친구와 함께 그 의붓 아버지를 살해했던 네.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여성이 아주 어릴 때 이제 친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친어머니가 이제 재혼을 하시면서 그 의붓 아버지를 만나게 된 거죠. 네. 그때가 바로 그 여성의 악몽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처음에 이제 강제 추행으로 시작되던 성적 학대, 또 성적 유린이 이제 조금 더 이제 나이가 커짐에 따라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니까 이제 성관계 강요까지 이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성적 학대를 수년간 당해왔어요. 그러다 이제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됐을 때 이제 지방에 있던 그 집에서 독립을 하면서 이제 서울권에서 자취를 하게 된 거죠. 벗어났군요. 네, 이제는. 이제야 좀 해방이 되나 싶었어요, 그때. 하지만 거기서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매일마다 통금 시간을 정해놓고 집에 들어오면은 전화해 라고 하면서 매번 이제 통금을 이제 하면서 이제 제안을 했고요. 또 이제 주말마다 이제 계속 돌아올 것을 이제 강요를 했던 거죠. 겨우 벗어났는데. 네. 예. 그래서 이제 주말마다 다시 집에 돌아가면은 재차 또다시 그런 성적인 학대가 계속되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안타까운 사정이 대학 가서도 성인이 되어서도 이제 지속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새롭게 지내던 그 대학 생활에서 남자친구가 생겼었어요. 네. 그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그 남자친구가 이제 여자친구를 이제 만나게 됐는데 좀 이상해요. 자취를 하고 있는데 통금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뭔가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좋을 수가 없죠. 네. 예. 근데 또 아버지를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매 주말마다 집에 가요. 주말마다 버스 타고 그 먼 길을 갔다 와요. 그런 게 이상하잖아요. 이제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서로 이제 관계가 깊어지다 보니 결국엔 이 여성이 남자친구한테 자신이 그간 얼마나 성적으로 유린당해 왔는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걸 들은 남자친구는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솟아 근데 올랐겠죠. 누구라도 그렇겠죠. 네, 예. 정말로 화가 나서 주말에 내려가기로 한 그때 남자친구도 같이 내려가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식칼을 가지고 그 의붓 아버지를 살해할 것을 공모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여성이 집에 들어갔어요. 갔더니 이제 의붓 아버지가 술에 완전히 취해서 골아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남자친구가 집에 다다랐고, 그때 그 남자친구가 식칼을 의붓 아버지한테 꽂아서 살해를 하게 된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현장을 벗어날 때 마치 강도가 든 것처럼 좀 집을 꾸며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성분도 뭐 결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마치 강도가 든 것처럼 이렇게 집을 꾸며놓고 도망가고, 나중에 이제 여성이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던 거죠. 강도가 들어서 아버지를 칼로 찔렀다라고. 근데 이제 그 집의 단서들을 살펴보던 수사관이 조금 이게 뭔가 엉성해요. 뭔가 일반적으로 강도 들었던 상황이랑 다르다는 거를 뭔가 감으로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플러스 이제 피해자인 이제 이 여성의 진술 청취를 할 거 아니에요.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아버지와 한 이불을 덮고 자고 있었대요. 아니 성인이 된 다 큰 여성이 또 의붓아버지랑
한 이불 덮고 자는 게 조금 수상하잖아요. 진술이 좀 신빙성이 떨어지긴 하네요. 네, 예. 뭔가 좀 낌새가 이상하다, 수상하다 싶은 이 수사관은 그 딸을 한번 떠보기로 합니다. 바로 내가 방금 병원 다녀왔는데 너네 아버지 살아계시더라 라고 이렇게 떠봤대요. 그랬더니 그 여성이 안 돼! 하면서 절규를 했다고 합니다. 끔찍했겠죠. 예. 네. 그제서야 이제 여성은 수사관한테 이 사건의 실체를 모두 털어놓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뭐 처벌을 이제 받게 됐다라는 건데, 네. 우리는 이제 형사 변호사다 보니까요. 그 사건을 보면 이제 직관적으로 어떻게 이제 변호를 해야 되나 그런 걸 좀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정당방위가 떠올라요. 네. 예, 근데 요 실제 사건에서도 정당방위가 문제됐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이 사건에서는 이제 어떤 이제 법적 쟁점들이 이제 있었을까요?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그리고 일반인의 입장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은 살인죄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해보실 거예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죠. 바로 법적 쟁점이 바로 그 정당방위였습니다. 그래서 정당방위에 성립하는 요건에서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쟁점이었는데요. 하나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던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그 상당성의 요건이 성립이 되었는지. 네, 그 두 가지가 이제 법률적 쟁점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대법원까지 이제 이 사건이 결국엔 갔어요. 그래서 그 대법원에서는 이제 그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명확한 판단은 하지 않고 뭐 수년간 성적 학대를 당해온 그 상황이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도 해당될까라는 좀 그 인정 가능성은 열어뒀어요. 네. 옛날 표현 있잖아요. 그런 가능성이 볼- 없는 것은 아니나. 그렇게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네, 이중 예. 부정으로 뭔가 가능성은 열어 네. 두어서 이렇게 성립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이제 판단을 일종의 보류를 했다고 그렇게 보여져요. 네, 그렇게 했지만 이제 그 원심인 2심 판결에서는 비교적 명확하게 그래도 현재의 부당한 침해 그 급박한 사정까지는 아니었잖아 라는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제 판결 이후에 적시하기는 했었어요. 어찌됐건 이제 쉽게 표현하자면 그때 당시에 칼로 찔렀던 그때 당시에는 의붓 아버지가 술에 취해 골아 떨어져 있었지 않느냐.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인정되려면은 적어도 칼 들고 찾아갔던 그 시점, 그 남자친구가 그 집에 들어갔던 그 시점에는 성적인 학대 그 유린당하는 상황이 현재 발생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었냐. 네. 그런 침해 상태는 없었다라고 이렇게 좀 비교적 그런 판단을 했던 것으로 네.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상당성이라는 두 번째 이제 요건에서는 그 판단을 할 때 방어 행위로 그쳐야 되지만 이것은 명백하게 공격 행위로서 그 방어를 훨씬 초월한 공격 행위다. 그래서 상당성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원심과 대법원 판례 모두 이렇게 명확하게 결정을 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깝네요. 너무 네. 안타깝죠. 네. 그렇게 수년간 지속적으로 당해왔고 피해를 당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을 당할 것이 분명한데 지금 당장 이제 어떤 이제 침해 상황이 있었느냐 그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심은 이제 뭐 현재성이 이제 없다라고 이제 보았다는 것이고 또 대법원 가서는 뭐 그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그런 이제 죽이는 것까지는 너무하지 않냐 쉽게 말하면 상당성을 초과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받았을 때 네. 또 김보은 양분의 어떤 이제 그 좀 절규가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저희도 사실 이제 하다 보면 정당방위가 굉장히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이제 너무 좁게 보는 건 아닌가요? 정당방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우리나라가 정당 방위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하게 처리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저희도 겪어보면 정당 방위가 성립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예. 술자리 신랑이 뭐 시비가 붙어서 신랑이가 있어도 사실 쌍방폭행으로 의유를 하지. 그러니까요. 네, 그거에 대해서 뭐 정당 방위가 성립되는 사례를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네. 네, 조금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정당방위를 좁게 보는 취지 자체는 이제 이해를 합니다. 예,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어떤 이제 국가공 권력 없이 이제 자구책으로 방위행위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이제 범위를 최대한 예외를 좁게 보려고 하는 태도는 이해되지만 우리 뭐 미국 기사 보면은 속 시원하잖아요. 예. 뭐 이제 누가 침입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멋지게 이제 쫓아냈을 때 정당방위로 판단받는 거. 좀 그런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떠세요? 뭐 이렇게 또 충격적인 사건들을 하나씩 소개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또 이런 것들을 많이 소개해드리면서 이런 사건들에서는 어떤 법률적 관점, 어떤 또 법률적인 지식과 재미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드리는 거를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네.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최동훈 변호사님께서도 잘 좋은 컨텐츠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네. 예. 저희 또 이제 저희를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궁금하신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저희가 또 열심히 한번 준비를 해서 컨텐츠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네, 최동훈 변호사였고요. 네, 예. 이종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